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효성화기고요. 효성화기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동안 효성화기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거는 이제 베트남 공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적인 석유화 부진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봤었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제 빛을 봤었던 사업부가 이제 NF3 가스가 있었죠. 결국 이런 특수산업가스부. 그렇기 때문에 효성학은 이런 부분들의 강점을 보이고 있고, 원래 이제 연산 6,000톤 규모의 생산 설비를 보유했지만 울산 용영 공장 2,000톤까지 합치게 되면은 총 이제 8,000톤의 생산 규모를 갖는 회사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8,000톤에 대한 NF3 가스의 생산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1위인 SK 스페셜티, 그리고 2위 중국의 페릭,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3위가 바로 효성화학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산 설비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주 회사가 이런 삼성전자가 있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었죠.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국내 반도체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왔었던 사업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효성화 같은 경우는 현재 회사채가 올해 만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에 맞는 이제 자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금을 조금 마련하고자 이런 알짜 사업부인 이제 이런 NF3를 조금 분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온 거는 조금 가슴이 아픈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효성학이 이런 사업을 분산했을 때 과연 이 사업 분야가 올해도 잘 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NF3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23년까지 지속되었던 어떤 다운 사이클을 벗어나고 있는 중이죠. 결국 이제는 다운 사이클을 벗어나고 있는 거는 어떤 메모리 업계에 대해서 감산에 대한 노력도 있고, 또 AI 반도체를 통해서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현재 AI에 맞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업계 감산에 대한 노력과 이런 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이제 몇 년간 이제 조금 힘들었던 반도체 업황이 조금 올해에는 극복을 하고 점점 회복하고 있는 시그널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SK 하이닉스가 조금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점이었죠. 결국에 이런 얘기들을 보게 된다면 SK가 22년도부터 조금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은 작년 23년도 4분기에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효성화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턴어라운드를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NF3 가스 분야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이런 3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한 이제 1,530억 정도로 흑자전환 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이런 4분기 때 조금 턴어라운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는 이런 기대감에 실적으로 반영이 됐고, 이 실적 반영을 했고,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SK하이닉스는 이런 AI 반도체가 점점 대두가 되다 보면서 1년간 이어왔던 적자를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턴어라운드에 대한 수치는 예측했던 컨센서스보다 살짝 상회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기대감들이 실제로 실적으로 반영이 됐다 보니까 많은 개인들이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대감이 실적들로 반영이 됐고, 또 SK하이닉스는 이런 것들을 보답하기 위해서 SK는 디램에 대한 생산 비중을 늘릴 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AI 반도체를 통해서 이런 메모리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반도체에 대한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가스인 NF3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성화하기 이런 알짜 사업 부분을 조금 이제 내놓는 건, 자금에 대한 상황으로 내놓는 거는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내놓은 회사가
앞으로 이제 잘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다 보면은 이제 효성학이 보혜사로서 같이 이제 수출적을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길들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건 이런 기대감뿐만 아니라 효성학이 이런 NF3 가스 사업을 분할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감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제 좀 멀긴 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지켜봐야 될 지켜볼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다시 살펴보자면 고점이 이제 16만 원 부근까지 갔다가 이제 8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왔고 다시 11만 원 부근에서 눌림이 왔다가 다시 8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왔지만 더 가지 못하고 다시 8만 원 부근들을 뚫고 저점이 이제 7만 1천 원 부근까지 이제 하락을 했죠. 이제 그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평선의 배열 상태들도 평선, 10평선, 20평선, 60, 120평선까지 이제 역배열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황은 솔직히 이제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또 석유화학 업황이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중국이 현재 증시 부양책을 통해서 어떤 경기를 살려보자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돈만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고 실질적인 어떤 소비에 대한 거나 제조업에 대한 수치는 현재 미동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이 이제 현재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지속될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 조금 얘기가 새고 있지만 중국이 이제 현재 증시 부양책을 400조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15년도에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그 실제로 2015년도에 중국이 증시 부양책을 했었을 때 바닥을 기고 있던 중국 증시가 실제로 상승했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한 이제 8개월 뒤였나 6개월 뒤였나 2016년이 되다 보면은 다시 증시가 곤두박질 친 적도 있었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지금 오늘 말할 것들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얘기가 나왔네요. 여튼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현재 이제 효성화 같은 경우에 주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저점이 부근을 찍은 상태에서 이평선들이 조금 역배열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바로 이런 반등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저점 부근들이 있죠. 아이고, 저점 부근이 한 7만 원 부근에서는 조금 가격을 방어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방어해주면서 조금 이런 식이라도 바닥을 잘 만들어주고 어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들이 실제로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주가가 뛸 수 있는 상황도 마련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효성화를 차트로서 어떤 뾰족한 방법은 없지만 좋은 소식들을 기다리다 보면은 반등할 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차트적으로는 현재 희망상으로는 7만 원 부근들은 조금 지켜주면서 바닥을 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반영이 된다면 효성화학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기 때문에 효성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